자, 앞서서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부터는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니 이제 사업을 해볼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계획서도 써보고 비즈니스 사업 모델도 만들어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사업 계획서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란 아이템과 대상, 수익 구조, 자금 등을 따져 보아야 되고, 이러한 사업이 어떤 형태인지 미리 추정하고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낸 것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세밀하게 작성하게 되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크게 9가지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모델은 다음에 4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성공 확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입니다. 즉, 명확한 가치 제한이 있는가, 니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고객에게 제한되어진 그 가치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치인가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 메커니즘입니다. 수익이 어떠한 식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식으로 해서 수익적인 구조를 갖추느냐,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내가 제시한 또는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줄 것인가, 그리고 그 채널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수익 구조인데, 그러한 수익 구조가 명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항목으로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버추어스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어야 하고 상호 시너지를 가진 사업 영역에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장벽의 난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어떤 것이든지 카피해서 따라올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처음엔 잘 될지 모르지만 금세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치 제한, 수익 메커니즘, 선순환 구조, 모방 불가능성 등을 이러한 4가지가 반드시 담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가치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사업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호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 페이지의 그림이나 단어로 기술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상에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채널, 커스터머 세그멘트, 밸류 포지션, 키 리소스, 키 액티비티즈, 키 파트너십, 코스트 등, 다시 말하면 고객 가치, 고객 관계, 유통 채널, 고객 세분화,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 비용 구조, 수입원 등 9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를 한 것입니다. 9가지 구성 요소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세그멘트. 고객 세그멘트라는 것은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 아이템을 구매가 가능한 고객이 누구인지 인구 통계학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계층이나 다양한 그 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고객의 목표 고객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 제한이란 설정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 즉 새로운 성능, 맞춤화, 디자인, 사회적 가치 등을 어떠한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기술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 제한이 명확하고 구체적일 때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사업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통 채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통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공급할 것인가, 즉
직영 매장 또는 간접 경로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서 어떻게 알리고 어떤 식으로 판매할지를 정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고객 관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S에도 해당하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사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객 관계 부분에는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수익 구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 구조가 명확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명확한 수익이 창출되는 여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핵심 자원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지적 자원, 재무 자원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활동, 키 액티비티즈가 있는데 핵심 활동이라는 것은 사업 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말합니다. 즉 생산, 판매, 지원 활동 등을 포괄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핵심 파트너란 나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시면 되는데 아웃소싱 업체라든가 내가 같이 거래를 하는 업체들 그 중에서 나의 사업에 정말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고 그 부분이 좋은 파트너로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비용 구조는 소요되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장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업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의 유무를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지표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인데 이를 우리는 사업 타당성 검토 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에는 경제성, 기술성, 시장성, 핵심 역량, 스와트 분석에 크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각각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와트 분석은 많은 경영 전선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법으로서 1920년대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스와트 분석을 하는 것은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가시화함으로써 단점을 찾아내고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선별하여서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스와트 분석은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또 미래의 기회 요소와 미래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수행을 하실 때 분석을 해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핵심 역량 분석은 기업의 경쟁력, 즉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나 제조, 판매 또는 마케팅, 서비스 등과 같이 주요 활동, 우리는 주 활동이라고 합니다. 주 활동과 전반적인 내부 관리, 인사 관리, 노무 관리, 기술 개발, 조달 활동 등인 지원 활동, 즉 보조 활동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자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또는 경영 자원을 어디에 집중하고 투입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데 활용되는 분석이라 하겠습니다. 핵심 역량 분석은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 역량과 스와트 분석은 사업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다음에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또는 경제성 분석보다 덜 중요시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 함은 기술성,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시장성 분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성 분석, 즉 시장성이라는 것은 시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 있다라는 것은 연도별로 점진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고 계획기간 내에 손익분기점 또 매출액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시장성 분석은 시장 수요를 전망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또 시장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시장의 형성이 파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동종업계가 어느 만치 차지하고 있으며 포지션은 어떻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 진입 장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장성은 경쟁회사와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회사의 규모, 경쟁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 상품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체 시장은 얼마나 클까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어느 시점에 매출의 크기가 적정하게 형성될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손익분기 시점은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달성할 수 있을까를 알아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시장성에 대한 분석에서 도소매업은 창업 후 창업 연도로부터 즉 1년 이내에 손익분기에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조업은 창업 후 1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를 했을 때부터 손익분기에 도달해야만 그 요건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ICT 산업 분야는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창업 후 2년에서 3년 정도의 손익분기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시장성이 상당히 어렵다, 시장성이 낮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의 두 번째 항목인 기술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성이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분석 항목입니다.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판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러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을 채택을 해서 기술의 우수성이나 기술의 혁신 속도, 모방 난이도, 기술의 파급 효과, 경쟁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인가, 또 경쟁사의 수, 또 경쟁사의 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또 이 기술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인가, 또는 모방이 쉬운가, 또는 모방이 어려운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함으로써 기술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어는 18개월마다 기술 발전이 2배로 증가하지만 제조원가는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무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기술 발전이 2배로 증가한다. 즉 그만큼 기술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조원가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 부분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성이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경쟁사로 하여금 상당히 어려운 진입 장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분석은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수익성과 손익분기점 또 투자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이냐 또는 경제성이 있느냐 등을 분석하게 되는데 즉 사업을 해도
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이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구조라면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즉, 수익성 분석은 창업 후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수익성 분석은 추정 재무제표 작성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수익성 분석의 항목으로는 수익성 전망, 손익분기점 분석, 추적 수익 및 계획 사업의 견제성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판별을 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와 2월 결손금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시장성이 좋아 보여도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뿐 아니라 사업의 흐름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공급자, 그리고 구매자, 신규 진입, 대체품들이 존재하고 경쟁 회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구매자 경쟁회사 수평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인데, 새롭게 진입하는 회사들과 기술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출시한, 내가 서비스하는 항목 또는 내가 만들어낸 제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품이 대체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산업 환경의 5가지 요소를 마이클 폴터의 5포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수직과 수평 구조선상에 5가지 힘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신규 진입, 대체품, 공급자, 구매자, 나를 중심으로 한 경쟁회사의 5가지 힘을 말하는 것인데, 수직은 시간의 영역입니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신규 대체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고 모방이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회사들이 진입하고자, 사업 영역에 진입하고자 많은 진출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결국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며 새로운 경쟁 회사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구조에서는 사업 영역을 통해서 볼 때 공급 회사의 힘이 커질수록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공급 회사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재료라든가 아웃소싱이라든가 또는 해당하는 물품의 어떤 부분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하면 갑자기 공급사가 가격을 높이는 경우에 나는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 차별화 부분이 떨어질 것이고, 또한 공급회사가 제품에 해당하는 주요 부품을 공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사업적 위협 요소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가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불매를 한다든가 또는 내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다른 제품이나 다른 생산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선호하게 됐을 때, 또는 나로 하여금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하거나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을 클레임을 건다든가 했을 때 상당하게 사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5가지 힘에 대비해 적합한 판단과 대비책을 갖추어야 함을 경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마이클 폴터의 5포스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사업 타당성을 통해 사업 모델을 분석한 결과가 시장의 규모가 작더라도 수익성이 크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시장성은 있으나 수익성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그 사업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폴터의 5포스는 사업의 시장성과 수익성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술적인 진입 장벽과 대체품의 존재, 진입 장벽의 유무, 그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등이 상당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며 요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이디어를 통해 제대로 된 혁신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합니다. 그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또 그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업 타당성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면밀하게 예측하고 측정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분석하는 것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사업 실패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왜? 우리가 의문을 던집니다. 이런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필요한가? 이것이 우리가 사업 초기에 사업을 하기에 앞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필요한가? 이것이 왜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있는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는 무엇인가를 가치가 있는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ICT 창업 아이디어란 고객이 원하고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때야만 아이디어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그러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업성을 통해 검토된 것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된다면 반드시 그 사업은 실패보다는 성공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 성공은 제대로 된 혁신 아이디어와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명확한 가치 제한, 수익 메커니즘의 명확성, 선순환 구조의 담보, 모방 불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준비된 사업자로 나아갈 때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